음식 무심코 먹으면 큰일 납니다. 평소 즐겨 먹는 음식 속에 기생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생충 감염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기생충이 들어있을 수 있는 음식은 다양하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요리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생충은 동물의 몸 속에서 살아가며 영양분을 빼앗아 먹는 생물입니다. 사람도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으며 기생충에 감염되면 설사, 복통, 구토,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간염, 폐렴, 뇌염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겨울철 가장 많이 먹는 생선 방어입니다. 방어는 겨울철에 맛있는 생선으로 회, 초밥, 구이 등 다양한 요리로 즐겨 먹습니다. 하지만 방어에는 기생충이 기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방어에서 발견되는 기생충은 크게 고래회충과 방어사상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래회충은 연어, 광어, 명태, 고등어 등 다양한 어류의 위장관에서 기생하는 기생충입니다. 사람에게 감염되면 소화기 계통의 통증,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간염, 폐렴, 뇌염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방어사상충은 방어의 근육에 기생하는 기생충입니다. 사람에게 감염되면 식중독이나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어사상충은 인체에 기생하지는 않으므로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첫째, 방어는 충분히 익혀 먹습니다. 방어는 70시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고래회충을 사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 초밥, 날개 등 날로 먹는 방어는 피하고 구이, 조림, 찜 등 충분히 익힌 방어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날방어는 먹지 않습니다. 날방어에는 고래회충이 기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날방어는 절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방어를 구입할 때는 신선한 것을 선택합니다. 신선한 방어는 고래회충 감염률이 낮습니다. 따라서 방어를 구입할 때는 눈이 맑고 윤기가 나며 살이 탄탄하고 탱탱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곱창집에 가면 자주 나오는 소이간입니다. 소간은 영양가가 풍부한 기생충이 기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간에 기생하는 대표적인 기생충은 개회충입니다. 개회충은 개, 고양이, 돼지 등 다양한 동물의 소장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사람에게 감염되면 폐나 간에 기생합니다. 감염되면 가벼운 몸살과 복통을 앓게 되며 심하면 백내장이나 척수염 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소의 간을 익혀 먹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생간으로 먹기 때문에 위험성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소이간 곱창은 충분히 익혀 먹습니다. 소이간 곱창은 72시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개회충을 사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임산부,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기생충 감염에 취약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소이간 곱창을 먹을 때는 더욱 주의하여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소이간 곱창집은 위생 상태가 불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먹기 전에 주방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식이 오염된 경우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기생충 감염은 전 세계적으로 흔한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구조충 감염률은 1980년대에는 20%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5% 미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돼지고기 살처분 검사 및 도축 검사 강화, 국민들의 식육 위생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노력 때문인데요. 돼지고기에는 다양한 기생충이 기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기생충은 유구조충과 아시아조충입니다. 유구조충은 돼지의 소장과 맹장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사람에게 감염되면 설사, 복통, 구토,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간염, 폐렴, 뇌염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조충은 돼지의 소장과 맹장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사람에게 감염되면 설사, 복통, 구토,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간염, 폐렴, 뇌염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오징어회입니다. 오징어에는 니베린 촌충과 아니사키스라는 두 가지 기생충이 기생할 수 있습니다. 니베린 촌충은 오징어의 내장이나 근육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사람에게 감염되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니사키스는 오징어, 광어, 붕장어, 고등어 등 다양한 어종의 근육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사람에게 감염되면 복통, 구토,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간장게장입니다. 간장게장에 기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생충은 폐흡충입니다. 폐흡충은 민물개나 민물가재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사람에게 감염되면 폐에 기생하여 폐렴, 간염, 뇌염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폐흡충은 민물개나 민물가재의 중간 숙주에서 자라며
사람을 최종 숙주로 삼습니다. 사람이 감염된 민물개나 민물가재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으면 기생충의 유충이 사람의 소장을 통해 혈관으로 들어가 폐, 간, 뇌, 뼈 등에 기생합니다. 말만 들어도 아주 무서운 기생충인데요. 마지막으로는 굴입니다. 굴은 영양가가 풍부하고 맛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굴에는 기생충이 기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굴에 있는 기생충은 참굴크니프충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참굴크니프충 게메팔로에스는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기생충으로 굴의 내장에 기생합니다. 199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 교실에서 처음 발견하여 이름을 붙였습니다. 참굴크니프충의 성충은 0.40.2mm 크기로 사람의 소장 점막에 기생하여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염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굴은 충분히 익혀 먹습니다. 굴은 70시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참굴크니프충을 사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 초밥, 날개 등 날로 먹는 굴은 피하고 구이, 조림, 찜 등 충분히 익힌 굴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어떻게 하면 기생충을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음식을 잘 확인하시면 대략 정답을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습니다. 민물고기, 조개류, 익히지 않은 채소나 과일은 기생충의 유충이나 성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특히 회, 초밥, 날개 등 날로 먹는 음식은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높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자주 씻습니다. 손을 자주 씻으면 손에 묻은 기생충의 유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화장실 이용 후, 음식을 먹기 전, 음식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기생충은 사람의 대변이나 침을 통해 전염될 수 있으므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임산부,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기생충 감염에 취약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합니다. 기생충은 오염된 환경에서 서식할 수 있으므로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화장실과 주방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실내에서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흔히 착각하는 오류로는 기생충을 예방하겠다고 회충약을 먹는 것인데요. 회충약은 기생충이 이미 몸에 들어와서 증상을 일으키고 있을 때 사용하는 약입니다. 기생충이 몸에 들어오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예방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생충 회충약은 일반적으로 알벤다졸이나 프루벤다졸 등의 약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약은 기생충의 성충이나 유충을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생충이 몸에 들어오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생충이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물고기, 조개류, 익히지 않은 채소나 과일 등을 통해 기생충의 유충이나 성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양이나 물, 공기 등을 통해 기생충의 유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과 주방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실내에서 보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염된 사람의 대변이나 침을 통해 기생충의 유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을 자주 씻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기생충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진 민간요법입니다. 마늘은 살균, 항균, 항염 효과가 있어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아유엔신, 퀘르세틴 등의 성분은 기생충의 성장과 번식을 억제하고 기생충의 독소를 중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은 선충, 요충, 구충 등의 기생충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충은 소장의 벽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요충은 소장의 점막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항문 가려움증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파는 살균, 항균, 항염 효과가 있어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에 함유된 알리신, 카로티노이드, 퀘르세틴 등의 성분은 기생충의 성장과 번식을 억제하고 기생충의 독소를 중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파는 선충, 요충, 구충 등의 기생충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충은 소장의 벽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파 추출물을 투여한 쥐는 투여하지 않은 쥐에 비해 선충의 개수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 따르면 파 추출물을 투여한 쥐는 요충의 유충이 소장벽에 침투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자는 면역력 증진, 항염 효과가 있어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미자에 함유된 사포닌, 비타민C, 폴리페놀 등의 성분은 기생충의 성장과 번식을 억제하고 기생충의 독소를 중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오미자는 장염, 이질,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장내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오미자는 면역력을 증진하여 기생충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오미자 추출물을 투여한 쥐는 투여하지 않은 쥐에 비해 선충의 개수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 따르면 오미자 추출물을 투여한 쥐는 요충의 유충이 소장벽에 침투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민간요법은 기생충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예방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생충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기생충 감염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가 사용됩니다. 기생충 감염 예방이 최선. 위에서 소개한 예방 방법을 실천하고 정기적으로 기생충 검사를 받는다면 기생충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